뻔한 뉴스 지루한 토론 이제 그만 제3자의 시선으로 시사를 이야기하는 채널 서브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사회자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치입니다. 네, 박범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취업준비생 A씨가 면접장에서 압박 면접 끝에 면접관과 말다툼을 벌인 사연이 화제입니다. 자, 면접관은 이력서를 보며 나이가 많네요? 라고 했고 A씨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어 왜 당신을 뽑아야 하냐는 질문과 다른 지원자보다 스펙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A씨가 성심껏 답했지만 같은 질문이 반복되자 그럴 거면 왜 면접에 불렀냐고 반박했고 면접관은 귀한 시간 내서 봐준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A씨는 면접장을 나왔고 등 뒤에서 욕설까지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압박 면접을 빙자한 무례한 태도라는 비판과 압박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지원자도 문제라는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아마 압박 면접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나이가 많네요, 뭐 아니면 스펙 경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A씨가 성심성의껏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발해서 A씨가 그럴 거면 면접에 왜 불렀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은 면접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딱히. 선우 씨는? 저야 뭐 지금 다니는 직장도 면접을 보고 항상 면접을 봤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 그렇죠. 우리 예전에 옛날에 유튜브 어떤 채널- 채널에 네. 제가 면접 지원자였고 이 양반이 면접관 아니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나보러 돌아왔지 뭐.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면접의 분위기는 사실 근데 조금 뭐 되게 편안한 분위기였던 건 했어요. 네. 왜냐면 그냥 뭐 회사 면접도 아니고 동아리 같은 느낌. 면접관이었던 네. 선우 씨는 뭐 어떻게 어떤 태도로 면접을 하셨나요? 나는 되게 이 친구가 네. 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내가 뭐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랬더니 뽑아놨거든요. 그거를 되게 뼈저리게 의외를 하고 이 양반이 면접 갈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 양반한테 들었던 면접 질문들이 다 어떤 거였냐면 저랑 같은 지역 사시네요. 같은 나이네요. 이런 걸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업무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남자였으니까 이 정도였지 만약에 여자 지원자였다? 좀 이뻤다? 이 양반 100% 이랬습니다. 같은 지역이네요? 같은 나이네요? 아니, 밥한끼 할까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근데 그런 질문은 그거잖아요. 업무 외적인 질문이잖아. 되게 어쨌든 약간 풀어주는 그러니까 약간 침묵 공허회 같은 숨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이 양반이 좀 해줬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인연이 닿아서 이 그렇게- 팟캐스트 이 자리까지 같이 개차반으로 면접관은 아니었다. 하고 있고요. 이 성심성의껏 답했지만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는 건 결국은 면접관이었던 제가 보기에도 내가 듣고 싶은 답변이 안 나와서 확률이 커요. 아, 그래요? 보통은 압박 면접을 내가 생각하기에 왜 하냐면 얘는 계속 내가 생각할 때 뜬구름 잡는 소리만 갖고 하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을 했는데 면접자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줬고 약간 그렇게도 봐요. 근데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얘는 나한테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구나 하고 그냥 질문 더 이상 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면접을 하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면접이라는 건 결국은 이 면접관의 마음에 드는 게 그렇다면은 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압박 면접이란 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면접 방식인지. 네. 일단은 뭐 지원자의 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면접 방식이라면 저는 뭐 그럴 수 납득을 있어요.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압박을 명분으로 저는 갑질의 수단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당 기사처럼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나이가 많네요. 스펙이 너무 없네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약간 조금 잘못된 방식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는 압박 면접이 아니죠. 사실은 취조죠, 취조. 압박 면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반응을 하고 어떻게까지 견딜 수 있는지 회사 측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인데 이런 사연에서는 이게 사실 압박 면접이라고까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다 글만 봤기 때문에 몰라요. 저희가 직접 그 상황을 진짜 눈으로 봐야지 뭐 정확한 판단을 저희 딸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압박 면접이 필요하냐라고 딱 질문을 던졌을 때는 저는 살짝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종에 따라 다르다. 만약에 뭐 직종에 따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방송 일이야. 그렇다면은 뭐 아나운서를 섭외를 해. 그러면 아나운서는 아시겠지만 그런 대처, 돌발 상황에 그쵸. 주저하지 않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면접자 입장에서 반드시 지금 면접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걸 쳐낼 수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압박 면접이 한편으로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주변에 면접을 봤던 친구들 들어보면 오히려
나 3분만 보고 내보내던데? 그런 친구들보다 1시간 동안 나한테 몰아붙였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쓴 경우가 많아. 그치, 마음에 들어야지 추가 그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도. 압박 면접이라는 게 나는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더 궁금한 게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네, 이 거는 압박 면접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사실 이 압박 면접이랑 압박 면접을 빙자한 조롱을 구분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되게 목표야. 맞죠. 그러면 얘가 어떤 질문을 했다 나는 무조건 수그리고 최대한 답변을 할 거란 말이지. 여기 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졌다? 화가 났다는 뜻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글만 봐도 무례했다. 모르지만 어쨌든 실제 상황은 더 무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봅니다. 그거는 배제할 수 없다. 내가 이 애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아 나는 진짜 내 목표보다 얘가 더 싫다의 감정을 느꼈다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게 또 무례한 건지 아니면 할 만한 압박 면접인 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네. 해당 기사의 면접관이 A씨에게 던진 나이가 많네요. 왜 당신을 뽑아야 하냐? 다른 지원자보다 스펙 경력이 부족하다. 라고 A씨한테 던진 그 멘트들은 압박 면접입니까? 아니면 압박 면접을 빙자한 무례한 태도입니까? 일단 뭐 나이가 많네요. 네. 그리고 왜 당신을 뽑아야 하냐? 다른 지원자보다 뭐 스펙 경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질문에 네. 일단 지원자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질문을 했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약간 면접관이 극한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역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지원자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처럼 저는 약간 봤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서 어떠한 만큼의 그 견딜 수 있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지. 면접관이 면접자를. 수사 같아요. 느낌이 취조 같다. 면접이 아니라 취조 같고. 뭐 우리 두 패널이 어쨌든 면접자 입장에서 무례하다라고 동의를 해주는 바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볼게요. 나이가 많네요라고 물어보는 지적은 내가 판단할 때 나이가 찰 동안 어떤 활동을 했냐라고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당신은 왜 뽑아야 되냐, 우리 회사가 당신과 가야 될 같은 길이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것 같고 스펙 경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스펙 경력을 채우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어떤 우리가 조금은 귀담아 들을 만한 활동을 뭘 했냐 대외활 라고 공유해 주면서.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한번 좀 동의를 준다면 이 면접자가 사실은 허무맹랑한 소리만 했던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보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경우일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반복. 반복이죠. 그 반복이야. 똑같은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냐, 면접자가 폭발을 왜 했냐라는 걸 중점을 둬야 되는 거고 사실상 그 면접관의 입장을 뭐 대변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를 한 번만 질문을 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근데 이게 반복된 질문이다. 그러면 이게 취조죠. 어쨌든 같은 사람인데. 선우 씨가 말하는 입장이 뭔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납득은 저는 갑니다. 저도 입장. 왜냐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진짜 얘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것만 하면 얘가 그래도 괜찮을 그래. 텐데. 맞아, 이 말처럼 진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서류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부족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어떻게든 기회를 주고 싶어서 똑같은 말을 했을 그걸 수도 수도 있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면접관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왜냐면 면접자 얘기, 그러니까 면접을 탈락한 사람의 어떤 말이 있기 때문에 그치. 조금 감정적인 표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3자 대면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네. 사실은 어느 한편에 손을 들기 네. 좀 어려운 상황. 사석에서 보면 주먹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걸 양측의 손을 뭐 들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면접관에 계속되는 뭐 나이가 많네, 당신을 왜 뽑아야 되냐, 스펙 경력이 부족하다 등이 계속되는 지적에 끝내 폭발했대. 그럴 거면 왜 면접에 불렀냐? 그 답한 지원자 A씨. 지원자가 압박 면접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기에 이건 탈락 사유로 봐야 되는 건가? 일단은 네. 솔직한 제 생각엔 네. 일단 면접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탈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기업은 냉정하게 감정 조절 능력 부족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나도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 기업의 업무가 상대방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라면 저는 해당 면접관 또한 면접관으로서 탈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해요. 탈락 사유가. 그러니까 면접관의 태도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못 버텨? 근데 네가 여기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라는 걸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걸 못 버티고 감정이 폭발을 했다? 그러면 일단 그 분은 이 기업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상 상대방의 조롱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직종이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서비스 뭐 텔레마케팅이랄까? 뭐 그런 뭐 진상들 많잖아요. 그런 데 그렇죠. 보면.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죠. 연관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회사 쉽게 보지 마. 너 스펙으로 입사하면 너한테 모욕적인 말할 독사들 많다. 그냥 이거라면 그 회사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업자들이잖아요. 어쨌든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 조롱을 잘 견디는 사람을 뽑자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내용으로만 추측을 해보자면 만약에 우리 사연자 H가 상대방을 응대하는 일을 한다. 그거에 직무에 만약에 들어왔는데 이런 질문이 왔으면 아 이런 돌발 상황에도 대처하려고 나한테 물어보나라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런 지속적인 진상에도. 근데 추측하건데 그런 업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감정적인 걸 자꾸 물어보지? 자꾸 일적으로 좀 생산적인 걸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면접관이 너무 좀 사적인 거를 물어본 게 아닌가?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많네요. 왜 당신을 뽑아야 하냐? 다른 지원자의 스펙 경력이 부족하다라는 네. 게 사실 상대방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웬만한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지원자들보다 나은 구석이 하나도 없던 게 아닐까? 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서로에서 탈락을 시켰어야죠. 그렇지. 그리고 이 억양이 난 중요했다고 봐. 당신을 저희가 회사에서 뽑을 이유가 어떤 걸까요? 랑. 아 그래서 너를 왜 뽑아야 됩니까 제가? 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자랐는데 그렇게 아니 근데 사실은 서류에서 떨어뜨렸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 면접까지 얘기하는 게 전체적인 스펙 부족, 나이 많음 이거잖아요. 이건 이미 서류에서 이건 이미 서류에서 나와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맞네. 굳이 불러서 왔다는 거는 나 너 빨 거야. 괜히 어떻게 희망 고문을 하는 아니면 그걸 수도 있어. 이 면접관은 이 사람의 서류를 마음에 안 들어했던 거야. 근데 다른 분들이 뽑아서 아 난 얘 싫어. 그럼 운이 없게 또 그렇게 하필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얘도 좀 성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맞아요. 그냥 나가기 싫은 거야. 어차피 다 떨어질 거. 아이씨 그런 거 왜 뽑아? 이렇게 폭발한 거지.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사회가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보는 게 뭐냐면 같은 업종에서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소문난다. 왜 그런 말 했잖아. 이 바닥 다 연결돼 이 바닥 있다. 좁다. 이게 진짜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잘못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면접도 있기 때문에 면접 가도 야 걔 블랙리스트다. 걔 조심해 임마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찍힐 가능성이 있다. 내가 봤을 때 이걸 하려고 하면 굳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하면 면접 다 종료되고 이 직종 안 하겠다고 마음까지 먹고 그때 가서 야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전 낫을 거라고 봅니다. 섣부른 판단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면 말 나와서 해당 기사에 나온 압박 질문을 우리 범준 씨한테 그대로 한번 너 해보겠습니다. 뒤졌다. 어떻게 버티나 한번 보자. 너 씨발 보자. 범준 씨 나이는 제일 많은데 스펙은 제일 없네. 나이는 제일 많아 보이는데 싸가지는 제일 없네. 아니죠. 당신은 면접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니는 싸가지는 아니, 지금 그렇게 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저도 말은 하고 싶지만 이봐나 나 없으면 안 굴러가. 아 그래 알아. 근데 범준 씨 면접 보러 왔는데 복장이 그게 뭐예요? 검은색 티셔츠 뭐 장례식 나왔어요? 아 그럼 네가 뭐 사주던가 라고 저도 말은 하고 싶죠. 아니 그러면, 최소한의 OTD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하고 싶죠. 현실에서 네, 근데 어쨌든 나이는 뭐 제가 제일 많지만 스펙은 제일 없는 저를 서류에서 탈락시키지 않고 면접의 기회를 주셨기에 이 기업은 정말 평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기업에 지원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면접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아무리 싫어도. 그 복장 지적은 어떻게 생각해요? 복장 관련 질문에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시정하는 기회를 해준 이 면접관의 말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고칠 부분은 제가 확실히 고치도록 뭐 이렇게 하겠지 뭐. 범 씨한테 한번 야 엄씨 나이는 제일 많은데 스펙은 제일 없네요 당신은. 네, 제가 미국 유학 준비를 3년 정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스펙 쌓는 걸 제가 살짝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그거는 어쨌든 스펙이 안 들어간 적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면접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을 가신 건 아니잖아요. 야 속마음은 아 씨발. 이렇게 하면 돼. 네. 당신 너 왜 안 봤냐고. 김선호 씨. 아 예. 야 김선호 씨는 나이도 제일 많고 대가리도 제일 큰데 아 근데 피부는 왜 이렇게 까매요? 스펙은 제일 없군요. 우리 회사에서 그쪽을 왜 뽑아야 됩니까? 아 몰라요. 자코리아에서 연락 와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한테 좀 특별한 질문 하나씩만 드려볼 아, 테니까 네. 우리 심사숙고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엄씨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드캐스트의 비전과 당신의 비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일단 이 서드캐스트라는 거에서 제 한 몸을 다 바쳐서 일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나오지 않았던 카메라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끝까지 잘 완주를 해서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목표는 거기서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뭐 근데 속마음은 제가 우리 범준 씨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저희 서드캐스트 업무 특성상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 얼굴이면 여성 직원들의 어떤 사랑 공세가 오갈 것 같은데 사내 연애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드캐스트에 들어온 이유가 사내연애입니다. 저는 사내연애를 함으로써 서드캐스트 아니 근데 씨발 야 이 새끼는 왜 예능인데 나는 다꾸냐고. 나도 저 질문 하는 줄 알고 나 지금 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예, 준비를 할까봐 일부러 저는 이 질문 나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어. 이게 진짜 압박 면접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사람이 한던 질문 나중에 똑같이 오겠지? 난 준비를 했어. 근데 뭐 뜬금없이 뭐 여자 얘기라고 자빠졌으니까 면접관이. 우리 어쨌든 오늘 사연 잘 읽어봤는데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한 시간은 뭐 나만 낸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같이 낸 거니까 서로의 위치에서 저희가 본질적인 목표가 뭔지를 조금 잘 생각을 해보자고. 잘 버티는 사람을 뽑을 건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을 건지 좀 그걸 잘 생각해보자 이거지. 좋습니다. 면접관 중요하죠. 면접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됐다고 해서 그 위치가 갑질을 해도 되는 위치는 아닙니다. 기업에서 면접을 보고 나가는 순간 그분은 그 기업의 하나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니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만큼 본인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보면 항상 마무리 멘트는 저희 둘만 합니다. 저도 마무리하면 하려고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항상 나는 마무리하고 오늘 뭐 팔 손에도 하면 지키기로 한 거지. 날카로워. 어려운 내가 합니다. 그냥 웬만한 질문들에는 그냥 냉정하게 차분하게 받아칠 마음가짐을 좀 갖고 가시는 게 본인이 상처 안 받고 좀 더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관들은 어쨌든 이 친구들도 붙게 된다면 앞으로 함께 갈 가족들이고 동업이죠. 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들어온 친구들한테 너무 모질게 대하지 않고 확실히 일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서술에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